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Truly Deep Supervised Anomaly Detection, Reinforcement Learning from Partially Labeled Anomaly Data 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연구는 Few-Shot Learning 분야입니다. Few-Shot Anomaly Detection이란 아무래도 이제 이상탐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라벨링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는데요. 퓨샷 러닝은 소수의 데이터만 있더라도 그것들을 이제 버리지 말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상을 탐지를 해보자 라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어너멀 디텍을 하는 데 있어서 supervised나 unsupervised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밖에 이제 퓨샷 러닝을 통해서 라벨링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어너멀리 디텍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이상 탐지에 있어 거의 라벨링이 안 되거나 스몰 데이터셋만을 가진 라벨링 데이터가 대부분일 텐데 라벨드된 어너멀리는 사이즈는 작지만 성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세미 또는 같은 거긴 한데 세미 리플레이스 서바이즈 어프로치의 한계점으로서는 언라벨 데이터에 존재하는 어너멀리 데이터에 supervisory information을 사용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수도 레이블링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는 그 과정에서 많은 false positive를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벨링 프로세스와 이상을 디텍하는 디텍션이라는 두 가지 스텝이 요구가 되어지고 이 두 가지 스텝의 결합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Reinforcement Learning 기반 Anomaly Detection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저자는. 광학수 기반 Anomaly Detection을 채택을 하였는데 라벨드된 데이터와 unlabelled된 어너멀리를 디텍을 하면서 이상을 탐지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하는 어프로치의 핵심을 말하자면 작은 어너멀리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exploitation이라고 단어를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exploitation하고 그 다음에 unlabelled된 어너멀리를 탐색을 해가면서 jointly optimizing을 하면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의 키 컴포넌트로서는 에이전트와 environment, reward, state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현재 state에 대한 에이전트가 어떤 policy에 따라서 액션을 수행하게 되고 그런 environment는 그 state에 대한 정의가 반영이 되면서 reward를 통해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에이전트에 전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시퀀셜하게 이터레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anomaly agent, anomaly environment, reward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에이전트의 목적은 먼저 이제 이상 탐지를 수행을 하면서 라벨도 어너멀리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디텍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어진 어너멀리 셋으로 스몰 데이터,
라벨드 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언라벨드 된 데이터에서도 새로운 어너멀리를 찾으면서 제한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제 environment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상 탐지를 수행하게 되고, environment는 이제 에이전트가 새로운 형태의 어너멀리를 찾을 수 있도록 unlabeled 된 데이터를 explore하도록 이제 정의되어집니다. 그리고 weird 단계에서는 라벨링된 어너멀리로부터 최대한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supervisory information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unlabeled 된 어너멀리를 탐색을 하면서 이제 서로 그 둘 간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weird의 목적은 이 둘 간의 균형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상세하게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먼저 이제 observation이 주어졌을 때 옵티멀한 액션을 찾는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서 이제 observation은 샘플링한 데이터가 될 것이고, 이를 이제 노멀이냐, abnormal이냐 이렇게 레이블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DQ 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리월드와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environment는 한마디로 샘플링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전 스테이트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텝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observation sampling 펑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observation 펑션을 통해서 원래 알고 있던 이상치와 그 다음에 unknown anomaly를 잘 탐지할 수 있도록 디텍션 성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xploitation과 exploration을 이제 잘 해가면서 그 균형을 잘 찾아가는 것이 목표일 텐데, 여기서 이제 observation sampling 펑션을 펑션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된 observation sample 펑션을 보면 이전 시점의 스테이트인 샘플 데이터로부터 액션이 노멀인지 애브노멀인지에 대한 레이블에 따라서 그 다음 샘플링 데이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GA라는 노테이션은 라벨링된 어너멀리인 경우인데, 라벨링된 어너멀리에서는 이제 유니폼한 분포로 샘플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U라는 노테이션은 unlabelling된 어너멀리인데,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가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식에서 세타는 DQ의 마지막 히든 레이어의 feature embedding 펑션의 파라미터가 되고, D는 이제 represent space에서 distance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해석을 해보자면, unlabelled 된 데이터에서 이전에 샘플링 된 데이터가 A1이라면, 즉 어너멀리라면 가까이 있는 데이터 샘플을 리턴을 하고, 이전에 샘플링 된 데이터가 A1이라면 A1이 그러니까 노멀이 되겠죠. 노멀이면 먼 거리에 있는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도록 리턴을 해서 에이전트가 좀 더 효과적으로 언라벨드된 데이터를 잘 이렇게 그 액티브하게 익스플로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이제 observation sampling 펑션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위얼드 단계에서는 두 가지 위얼드가 결합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external weird는 라벨링된 언어몰리가 샘플링이 돼서 언어몰리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높은 그러니까 파지티브 리월드를 이제 받도록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 만약에 그 라벨링된 데이터가 언어몰리인데 otherwise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네거티브 리월드를 받도록 정의를 하게끔 이제 그 external weird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weird인 internal weird 같은 경우에는 노벨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isolation forest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그 언어몰리가 기존에 봤던 샘플 데이터와 다르거나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높은 리얼드를 받는 그러한 펑션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리얼드 펑션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unlabeled 된 데이터에서 언어몰리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데이터를 디텍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공개 데이터를 사용했고 최소 클래스가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네임 순으로 UNSW under NB 15 이 아래 순으로 보자면 네트워크 침입이라던가 디시즈 디텍션이라던가 이와 같은 언어몰 디텍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최소 이제 2개 이상의 클래스를 가진 공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실험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퓨샷 러닝을 구성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non anomaly를 오직 하나의 클래스만으로 규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기 보시면 클래스 UNSW 데이터셋의 클래스 네임으로 총 7개의 클래스가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퓨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샘플된 데이터가 극소수 아주 작은 그러한 것을 가정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non anomaly를 오직 여기에서 하나의 클래스만으로 규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8대2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나눠서 사용이 되었는데 그 트레인 데이터의 이 few labeled 앞서 한 가지로 규정한 그 non anomaly가 트레인 데이터에 이제 이상치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그 나머지 있던 그 6가지 클래스들은 normal instance와 이제 믹스가 되어서 unlabeled 된 데이터로 보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파란색 박스가 proposed approach 모델인데 특히 이제 AUC PR 부분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그래프를 보면 그 라벨드된 어노멀리 클래스 수에 따른 성능 비교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 인크리멘탈하게 그 unlabeled 데이터를 앞서서는 이제 한 가지만 규정을 하고 트레인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이 트레인 데이터에 인크리멘탈하게 그 클래스를 점차 늘려가면서 어노멀리 폴루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능을 보이냐를 확인을 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컨테미션 레이트는 2에서 많게는 12 수준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도 이러한 어노멀리 폴루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스테이블하게 성능이 나왔고 그리고 점차 이제 클래스가 다양해질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그 그래프가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시사해 볼 수 있는 점이, 아무리 소수의 언어몰이라도 다양한 클래스로 다양한 종류를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조금 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험을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슈샤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제 적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 반복론 대비 이상탐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다는 점, 그리고 알려진 에브놀로티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이상치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unsupervised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작은 그 어노멀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익스플로이테이션하고, 반면에 이제 그 언라벨링된 어노멀리를 익스포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제를 해가면서 jointly optimizing을 통해 학습을 진행을 했다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문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 저 역시도 라벨링 문제를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라벨링을 해가면서 모델을 디텍할 수 있는 그 엔드투엔드의 구조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되게 흥미로웠고, 네,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면 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게 전체 라벨드 어노멀리가 있고, 네, 그리고 그 라벨드 어노멀리가 있으니까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도 어노멀리 디텍션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을 텐데, 근데 여기의 결과는 그 라벨드 어노멀리 중에 일부의 어노멀리, 그러니까 퓨샷 러닝을 위해서 일부의 어노멀리만 사용을 할 거잖아요. 네, 나머지는 라벨 안 돼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네, 근데 예, 언라벨이라고 넣어놓고. 근데 그 라벨드 어노멀리로 슈퍼바이즈드 한 경우보다도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 비교 여기 보시면 대상들이 퓨샷 러닝 방법들인가요? 아니면 비교 언슈퍼바이즈드 대상이 러닝 방법들인가요? 그 DPLAN이 제안한 방법이고요. 네. 쌤이랑 위클리즈 러닝이 그 다음인 DB넷이랑 DeepSAD가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무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랬을 때 쌤이랑 위클리보다도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바이즈드보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 제가 다른 모델이 슈퍼바이즈 러닝인지는 제가 아직 확신을 못 해가지고, 근데 그러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비교 대상으로서는 쌤이랑 위플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언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샘플링 펑션에서 네, 거기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밑에 그 언라벨드 어노멀리에 대해서 실제로 얘가 어노멀리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정상인 경우, 그때 네, 아까 설명에 따르면 뭐 그 정상이면 뭐 멀리 있는 걸 네, 샘플링한다, 네, 뭐 어노멀리면 가까이 있는 걸 샘플링한다, 그런 식의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떤 가정 하에서 그러한 샘플링 방법을 적용을 한 건가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그런 디스턴스 거리 개념으로 봤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 언라벨된 데이터 속에서 어노멀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스테이트로 받은 어브저베이션이 그 만약에 A1이면 그러니까 이상이라면 가까이 있는 데이터를 이제 샘플을 채취를 하고 왜냐면 얘가 이상이면 가까이 있는 것도 이상일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 의해서 그렇게 채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네. 가정을 따르는 데이터 셋이어야 그게 동작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음, 이상인 데이터가 있으면 그 주위에 이상이 있을 음, 것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벡터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데이터 셋이 어떤 네, 특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일반적인 음, 가정인가요, 그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 셋을 보면, 어, 그, 그, 어, 언어모델 디텍을 하겠는데 다 시계열 데이터인지 이미지도 추가가 되는지 그거는 제가 따로 데이터셋을 확인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뭐 털블러 데이터라던가 그런 거에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일반적인 가정으로 그렇게 전제하고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리워드 펑션 구성할 때 언슈퍼바이즈드 펑션하고 리워드 펑션하고 그러니까 위에 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펑션하고 네. 밑에 언슈퍼바이즈드 펑션하고 얘네 둘이 어떻게 연계가 돼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그냥 음, 구성된 건가요? 어, 맨 처음에 먼저 음, 어, 그 결합 형태로 일단 되어 있는데, 일단 A에서, 에이전트에서 라벨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별을 하면, 그 인바이먼트에서 샘플링을, 다음 샘플링을 이제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이 시퀀셜하게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 여기서 external 리월드가 펑션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샘플링이 어노멀리,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전이었던 게 라벨드 어노멀리였다. 근데 이를 어노멀리를 판단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높은 리월드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이전과 다른 혹은, 어, 다른 기존과 같던 샘플과 다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 높은 리월드를 받게 되는데, 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isolation forest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해요? 언슈퍼바이즈드 펑션이? 그러니까 계속 편중된 언어몰리만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음, 음, 그런 새로운 기존에 봤던 샘플들과 다른 거에 조금 리어드를 주는 방식으로 주기 위해서 이러한 펑션을 사용한 것으로 네,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리워드를 줄 때 지금 가정이 그러니까 퓨샷 러닝이면은 이제 나머지 우리가 그 라벨된 데이터 아주 소수의 데이터 이외에 나머지는 어노멀리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을 가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앞에서 그 샘플링 할 때 얘가 어노멀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리워드를 주는데 어노멀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모르는 상태일 텐데. 근데 들어갈 때 같이 일단 그게 라벨링이 되어 상태이잖아요. 1이다, 0이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요? 실제로는 라벨이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만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실제로는 모르지만 네. 그 라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얘네 이 라벨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그 밖에 네. 모르는 또 다른 어노멀리를 그 디텍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런 구조인가요? 그, 그 로스 펑션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에이전트에서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그 로스 펑션을 통해 가지고 그 밖에서 네 진행하는 걸로. 그 위에 샘플링 펑션에서 판단할 때, 리워드 판단할 때,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퓨샷 네, 러닝 할 때는 네, 몰랐던 정보지만 실제로는 네, 라벨이 되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트레이닝 할 때는 그 정보를 쓴다는 거죠. 네, 그렇게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 완전히 완전히 실제로 라벨 돼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구조에 따라서 판별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거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네, 혹시 다른 학생들 질문 있나요? 그 네. 실험에서 이 정확도는 뭐에 대한 음. 정확도예요? 그 어노멀리 AU, 디텍에 대한 정확도예요? 아, 아, 그러니까 퓨샷 러닝에 그, 대한 정확도는 따로 없나요? 샤라님 그러니까 정확도. 어노멀리를 그럴 필요는 없겠군요. 네, 그러니까 요 정확도가 최종 그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정확도인가요? 음, 네. 서로 네. 그 클래스별을 그러니까 원 클래스를 이 클래스별로 달리 줬을 때 나오는 그 최종 어명의 디텍션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 네, 발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여기 컴퓨터가 아니라서 그런데 화면 공유 좀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잠깐만요. 내가 멈출 네, 임정원 학생이 공유해 주면